예,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의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버블 공포와 신용 리스크라는 제목을 갖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 나스닥 지수라든지 또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대 IT 버블과 같은 새로운 어떤 버블 자체가 조금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2000년대 IT 버블과 같은 새로운 어떤 버블 공포,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올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000년대 나스닥 버블, 그러니까 IT 버블 붕괴와는 조금 좀 다르다는 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 흐름은 조금 지속이 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그 나스닥이라든지 가상화폐 가격 자체가 금융위기 또 글로벌 어떤 시스템 위기까지로 이렇게 발전하는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1980년 이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제 버블 사이클들을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에서 항상 보게 되면 버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각종 자산 가격의 급락,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또 한때는 금융 위기와 같은, 대표적으로 2008년과 같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러한 것들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입니다. 최근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자체를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미국의 성장주, 기술주 자체의 급락을 좀 일으키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11월 초 정도 이제 고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되겠죠. 이것이 급락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 위기와 같은 새로운 어떤 경기 침체의 어떤 가능성 자체가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공포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가상화폐 시장을 좀 들이켜 보게 되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지만 전체 글로벌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11월 초만 하더라도 약 한 2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는 가상화폐 시장 자체는 최근 5월 달에 들어와서 보면 한 1조 2천까지 좀 줄어드는 상황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들어오던 규모를 보게 되면 약 한 1조 7천억 달러,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실은 좀 이제 줄어들면서 실제적으로 좀 버블에 대한 어떤 공포 심리를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떤 버블 리스크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또 낮다. 특히 이제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이 좀 시스템 리스크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이유 자체는 일단 가상화폐 시장 사이즈 자체는 상당히 크긴 하지만 이번 경우에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 기억하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기관, 모기지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사실은 손실 자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손실이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파생 상품, 우리가 CDS 이러한 얘기를 과거에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파생 상품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손실 규모 자체가 상당히 눈덩이처럼 커졌던 부분들이 이제 과거 사례입니다. 근데 이번 가상화폐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자금이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가 거의 절대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손실 자체의 규모 자체는 크다 하지만 이것이 이전처럼 기관의 어떤 또 금융기관의 어떤 손실로 이어지고 또 파생 상품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연결고리 자체는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손실의 파장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미국만의 손실이었다. 1조 7천을 다 미국이 떠안는 손실이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파장이 클 텐데 앞서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자체는 전 세계가 다시 열려 있는 상태이고요. 또 손실 자체도 이제 각국에 어떻게 보면 좀 나눠서 갖는 어떤 그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손실 부담, 우리가 n분의 1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 자체가 사실은 나눠 갖는 어떤 그런 손실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한 국가 차원에서는 손실 규모가 또 한 금융기관 시장 내에서 손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문제 자체는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과연 없어질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뭐 가상거래소라든지 연관 기업들 자체가 다 파산을 하면서 뭔가 정말 부실에 대한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 세계가 메타 경제라든지 뭐 또 이런 디지털 경제 뭐 이러한 것들로 사실은 좀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일부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코인들 자체는 사실은 조금 뭐 없어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어떤 가상화폐 자체는 사실은 생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그 대표적인 그 가상화폐가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시장 자체가 여전히 좀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과열 자체는 좀 진정이 되겠지만 시장 자체가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타 산업이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파장 자체도 사실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개인들의 손실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좀 소비 경기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리스크 뭐 이러한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한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과거 이러한 그 앞서 보여드린 버블 사이클이 항상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을 때 이러한 신용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급락을 하더라도 사실은 별다른 어떤 신용 리스크 자체가 불거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 버블 자체의 어떤 그 해소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 자체로는 좀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가상화폐보다 더 또 주목을 받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주가의 하락, 성장주의 급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에도 사실은 나스닥 버블을 붕괴를 경험을 했고 그 파장 자체가 수년간 사실은 좀 지속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항상 뭔가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나스닥 버블과 사실은 좀 비교를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최근에 나스닥 지수를 이제 이끌었던 팡 지수의 흐름과 과거 90년대 전후의 어떤 나스닥 흐름과 그거를 같이 그려보면 거의 비슷한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 팡 지수가 더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 자체가 더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IT 버블 붕괴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감이 사실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아직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그 나스닥 버블과는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몇 가지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보면은 제조업 사이클 자체가 상당 부분 다르다라는 부분을 우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IT 버블, 뭐 상당히 이전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지만 제조업 경기 자체가 그 후에 이제 상당 기간 이제 조정을 받는 어떤 제조업 사이클을 보였는데 현재 미국의 제조업 사이클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 뭐 유가 상승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게 좀 조정은 되겠죠. 그렇지만 2000년대와 같은 어떤 제조업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상당히 조금 아직은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성장주를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이테크 업종의 생산일 것 같습니다. 그 생산 흐름을 보게 되면 2000년대에도 보면 이 나스닥 버블 당시에 보면 상당히 이제 하이테크 산업이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미국의 하이테크 업종의 생산을 보게 되면 제조업 중에서도 상당히 좀 가장 강한 어떤 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좀 조정을 받더라도 2000년대와 같은 조정의 흐름은 아닐 것 같고요. 횡보 내지는 약간의 조정을 받은 후 다시 상승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나스닥 버블, 성장주의 어떤 버블 당시의 어떤 제조업 사이클과 지금의 제조업 사이클 자체는 상당히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점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서 2000년 그 당시 이제 또 9.11 테러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그 2000년대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급격히 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어떤 경기 침체 사이클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들이 2000년대 이렇게 성장 또 제조업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악화된 요인 자체는 미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이제 과잉이라는 부분 자체를 좀 떠안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 제가 이제 미국의 비주거 투자라고 해서 이제 주택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또
또 다른 어떤 그 주거물 투자, 또 여기보는 소프트웨어 투자,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한 건데요. 90년대, 그러니까 상당 부분 미국은 상당히 과잉, 그러니까 이 제조업의 투자 과잉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잉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경기 둔화와 맞물리면서 결국 제조업 경기 침체, 또 급격한 어떤 성장 둔화를 이뤘지만, 지금 미국의 투자 사이클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과잉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가 이제 과잉을 특정하는 어떤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90년대하고 2000년 초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잉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과잉 자체가 미국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잉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뭐 설사 어떤 둔화 압력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기 침체, 어떤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모습 자체는 2000년대와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열 또 버블의 신호가 분명히 있었던 것들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버펫 지수라고 해서 시가총액을 그 GDP로 이제 나눈 어떠한 대표적인 어떤 지수의 흐름인데요. 이게 뭐 작년 말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올라가면서 과열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보면 상당 부분 이것이 주가가 조정이 되면서 상당히 조정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상단의 어떤 상단 정도의 이제 거의 이제 완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어떤 그 과열이란 부분,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근데 좀 미국의 제조업 경기 이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 아직은 양호하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나스닥 지수를 이제 제조업 지수로 나눈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2000년대 당시와 비교해서 어떤 제조업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은 이제 떨어진 어떤 그러한 모습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과열 자체가 조금 완화된 어떤 그러한 신호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어떤 성장주의 흐름,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실체가 있느냐,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저희가 뭐 계속 이제 팬데믹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디지털 경제라든지 빅테크 산업의 성장, 뭐 이러한 것들이 산업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렸고요. 실제 미국의 그 디지털 경제 비중,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미국의 디지털 경제 비중이라는 것이 꾸준히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까지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사실 좀 갭이 있긴 하지만 지금 2010년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한 11% 정도가 미국의 디지털 경제 비중으로 미 상무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경제 비중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지난 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장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됐지만, 당연히 2011년, 22년 이러한 것들은 계속 성장 사이클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미국의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어떤 성장, 특히 최근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하고 일본을 방문하면서 IPEP라는 새로운 어떤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얘기를 하는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사실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 가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사실 뭐 이러한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러한 것들을 제한한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경제 자체는 이미 그 디지털 경제로 사실은 상당 부분 전환했고, 그 전환 속도는 상당히 좀 빨라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제 전망이 틀릴 수 있긴 하지만 2000년대 IT 버블 당시, 그러니까 나스닥 버블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상대도 여러 가지로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어떤 이러한 속에서 약간의 계속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가상화폐가 됐건 또 이러한 그 성장주가 됐건 간에 조금 이것이 뭐 버블 붕괴 이러한 것들로 단정하기에는 조금 저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 약간의 어떤 그 경기 사이클 침체 뭐 이러한 것들을 뭐 피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버블 붕괴보다는 조금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러한 쪽에 계속 무게를 두고 이러한 그 가상화폐라든지 디지털 경제 특히 이제 뭐 성장주 이러한
그 주식시장 주가 흐름 자체를 조금 바라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버블 붕괴와 관련된 공포 심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을 하자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또 성장주 또 그러니까 IT 버블 붕괴의 어떤 리스크 가능성 이러한 것들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슈 또 좋은 자료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